캐로로 DB판 필름 블랙 에피소드 1. 올해도 역시 퍼렁별 크리스마스 삭제 작전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퍼렁별의 겨울. 공기가 차가워진 지구에는 첫눈도 내렸고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는 곳도 있어. 그럼 우리의 캐로로 소대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소대원들은 각자 아무렇지 않게 할 일을 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바로 그때 퍼렁별 시내 한가운데에 폭음과 함께 떨어진 무언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캐런군이 보내온 선물. 설마 이번에도? 캐로로 소대는 바로 폭발에 반응한 후 앙골 모아가 폭발구역에서 안티베리어 반응을 감지했고, 쿠루루는 이것의 식별 코드를 분석하여 캐런군에서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 바로 소대원들에게 레벨 4 경계 태세를 통보하였고 소대 전원을 사령실로 집합시켰지. 캐로로는 몇 년 전 크리스마스 당시에 캐런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랍시고 보낸 키루루 임시코드 버전 1055를 떠올리며 그때의 악몽을 되새기기도 했어. 그리고 역시는 역시 이번에도 캐런군에서 키루루를 보낸 것이었고, 캐로로 소대원들은 이에 대해 놀라며 매우 의아해했지. 캐런군 본부에선 캐로로의 평화로운 침략을 인정했었으며 현재 성공적인 평화 침략 달성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알고 있을 텐데 대체 무엇 때문에 또다시 키루루를 보낸 걸까? 그와 함께 온 전군 메시지의 내용. 퍼렁별 침략 담당 선행부대 캐로로 소대에게 명한다. 퍼렁별의 행사 크리스마스를 없애라. 만약 이번 임무에 실패한다면 전 은하를 파멸에 빠뜨릴 거대한 힘이 탄생할 것이다. 올해도 캐로로 소대의 크리스마스 삭제 작전? 이유도 모른 채 그저 크리스마스를 없애라니 알 수 없는 특명을 받은 캐로로 소대는 전부 당황했어. 이에 대해서 쿠루루도 아직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지. 이때 소대원들이 떠올린 과거의 캐로로 주관 침략 작전. 바로 캐런군이 키루루를 지구에 보냈던 크리스마스 그 이전의 크리스마스 때 캐로로 소대가 진행했던 침략 작전이었어. 당시 캐로로는 퍼렁별의 크리스마스를 없애는 침략 작전을 기획했었고 소대는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기까지 했었지. 그때 실행했던 크리스마스 삭제 작전의 내용으로는 직접 산타클로스를 찾아 처리하기로 했던 것이었어. 그렇게 캐로로 소대는 바로 캐런군에서 보낸 키루루를 추적하는 동시에 지구에서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했고, 올해에도 산타 할아버지까지 제거하기 위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지. 그때 캐로로의 머리를 스치는 오싹한 기억. 당시 산타클로스를 돕던 인물로는 캐런군 전설의 사나이들인 캐로로 아버지와 기로로 아버지가 있었고, 캐로로와 기로로는 혹시나 이번에도 아버지들이 산타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 캐로로는 에이 그래도 설마 몇 년이 지난 일인데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산타를 돕고 있겠어 라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또한 이번 크리스마스 삭제 임무는 캐런군에서 보낸 소대 특명이기 때문에 작전을 멈추지 않고 진행했지. 캐로로 소대원들은 산타클로스와 캐런군에서 보낸 키루루를 찾기 위해 지구 곳곳을 뒤져봤지만 그때 당시와 다르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산타클로스의 흔적, 또한 캐런군에서 보낸 키루루의 흔적 역시 찾을 수 없었지. 사실 캐로로가 키루루를 직접 상대하기는 무서워서 산타클로스 찾기에 더 열중한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말이야. 캐로로는 아버지께 연락이라도 해볼까 했던 생각도 잠시. 아버지의 친구인 산타클로스를 찾아 제거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한다니? 캐로로는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엄청난 살기를 내뿜으며 나타나 캐로로를 막아서는 소녀. 바로 지구의 최종 방어라인이라고도 불리는 강한별이었고, 한별이는 역시 이번에도 바보개구리 네 짓이지? 라고 외쳤지. 캐로로는 당황하며 해명하기 시작하려 근데 갑자기 강한별의 움직임이 시간이라도 멈춘 듯 굳어버렸어. 캐런군 우주침공군 제3본부 함대 함락. 한편 약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두꺼비 성운 제58번 혹성 캐런군 우주침공군 제3본부 함대의 상황. 그곳에선 무슨 일인지 비명소리와 폭발음이 연속해서 들리고 있었어. 그곳을 이 사태로 만든 것은 바로 캐런군 단 한 명의 병력. 그에 의해 부상자는 계속해서 속출했고, 그가 노리던 것은 바로 캐런군 최상위 간부들만 사용 가능한 특수 병기가 모여있는 창고였어.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창고를 노리고 있으며 자신의 부하들까지 전부 전투불능 상태로 만든 후 이곳까지 온 것이라고 하지. 함대 내에 그를 막을 만한 전투력이나 병기를 보유한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는 창고를 습격하는 데에 성공한 후 온갖 병기를 챙겨 나오는데 그때 그를 막아서는 한 남자. 함대 내 그를 막는 것이 가능한 전투력을 보유한 유일한 존재, 바로 제3본부 함대의 지휘관인 대령이었어. 대령은 이 사태를 벌인 장본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는 상대가 너무나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당황했지만 그것도 잠시 그와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지. 그렇게 둘은 엄청난 수준의 거대한 전투를 벌였으나 전투 도중 대령에게 날라온 전군 메시지. 대령이 메시지에 한눈 판틈을 타 이 사태를 벌인 사내는 거대한 공격을 날린 후 훔친 병기를 모두 챙긴 채 함대 밖으로 도망쳤고, 전군 메시지를 확인한 대령은 그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친 그에게 전투부대 1개 사단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아니 방금까지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니 갑자기 사단급의 병력을 지원해주다니? 도대체 대령이 확인한 전군 메시지의 내용이 뭐 어떻길래? 그것은 바로 캐런군 두 전설의 사나이가 검은 행성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쟁에 참전했고 그 두 사내의 연락이 두절된 것을 보아 전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라는 내용이었어. 캐로로 DB판 필름 블랙 에피소드 2 가루루의 캐런군 탈주 논캐런 트리플 제로 등장입니다. 움직임이 굳은 강한별을 보며 당황한 채 서있는 캐로로. 쿠루루는 소대원들에게 두 가지 소식을 급하게 전했어. 첫 번째는 방금 단 한 명의 캐런군이 단독으로 제3함대에서 거대한 소동을 일으킨 후 탈주했고 중심 본부의 최상위 간부들이 직접 그를 논캐론 임시 넘버링 트리플 제로로 지정했다는 소식. 두 번째는 그 논캐론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 아니, 이미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 그때 키루루의 흔적 대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신캐로로를 발견했다는 소식까지 추가로 전해졌지. 그렇다면 캐런군이 지구로 키루루를 보낸 것은 캐로로 소대의 오해였을까? 아니야, 키루루는 분명 지구에 왔고 그 거대한 폭발 역시 키루루에 의한 것이 확실히 맞았어. 캐런군이 보낸 키루루는 지구에 떨어지자마자 최종 각성 상태로 변하며 모든 것을 삼키려 했지. 그것을 막기 위해 나선 신캐로로. 캐로로 소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캐로로는 앞선 의욕으로 가장 먼저 키루루를 발견했고 최강 병기를 꺼내들며 키루루에게 달려들었어. 그러나 단독으로 최종 각성 키루루를 맞서기엔 역부족이었고 순식간에 신캐로로는 중상을 입으며 쓰러졌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타난 아까 캐런군에서 탈주했다던 그 남자? 그는 바로 가루루 중이었고 캐런군 특수병기 창고에서 훔쳐온 첫 번째 병기 키루미란 데리터를 사용하여 키루루를 소멸시켰지. 그가 키루루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고 키루루가 지구에 도착한 후 각성하고 소멸된 것까지 해서 지구에 머물렀던 시간은 총 1분도 되지 않았어. 동시에 그가 지구에 온 순간 지구는 행성마취에 걸려 모든 생명체의 시간과 움직임이 멈췄고 지구에서의 키루루에 대한 흔적과 기억 역시 지워졌지. 더 이상 키루루와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캐로로는 안심했으나 키루루는 설마 그 논캐론 트리플 제로라는 것이 자신의 형인 가루루를 말하는 것이냐며 심각해졌어. 쿠루루 또한 아무리 지구에 밥 먹듯이 드나들던 가루루였지만 그가 논캐론으로 지정된 이상 한시도 견제를 놓을 수 없다고 했지. 논캐론 지정 캐론인 집결? 한편 지구 대기권 근처 하늘에서의 상황. 가루루 중위의 탈주와 논캐론 지정으로 떠들썩해진 캐런군, 그리고 그 탈주군이 지구에 와서 궁극 침략기를 걸고 특수 파괴 병기까지 사용하는 등 이 모든 난리통들은 캐런인이라면 무시할 수가 없는 일들이야. 더군다나 가루루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엄청난 살기를 내뿜고 있었고 이 또한 캐런인이라면 누구나 확 느껴질 수준이었지. 그렇다면 지구에서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빠르게 느끼고 파악한 캐런인 강자는 누가 있을까? 기로로? 도로로? 아니, 지구에 숨어 지내던 또 다른 논캐론 지정 캐런인 바로 지라라와 나무무였어. 이 둘은 아무리 퍼렁별이 위험에 놓인 순간에도 웬만하면 나서지 않던 존재들이었지만 이번엔 왜인지 빠르게 나타나며 동시에 가루루를 막았었지. 가루루는 둘을 보며 논캐론들인가 라며 자신이 여전히 군 소속이었다면 다 잡아갔을 텐데 아쉽다는 말을 했어. 공격 태세를 보이는 지라라를 막아서는 조루루. 예전 스승과의 짧은 인사를 나누자마자 둘은 전투를 준비했지. 나무무의 부하인 타이렌슈 10찰까지 나서려 했으나 나무무가 모두를 말리며 가루루에게 물었어. 여전히 군 소속이었다면이라니? 캐런군에서도 가장 신뢰받던 네가 어째서 군을 나온 것이냐며 물었지. 그러나 지라라는 아쉽다 라는 말에 더 신경 쓴 채 지금 자신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냐며 살기를 죽이지 않았어.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캐로로 소대. 그렇게 그들은 대화 장소를 캐로로 소대 지하 기지로 옮겼고 가루루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 산타클로스와 캐로로 기로로 아버지. 시점은 캐로로 아버지와 기로로 아버지 그리고 산타클로스 사이에 있던 사건에서부터 시작. 몇 년 전 캐로로 아버지와 기로로 아버지는 부곡 온천에서 산타클로스와 만났던 인연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친구 사이를 이어나가는 중이야. 크리스마스 때마다 숨 넘어갈 만큼 바쁘다는 산타클로스를 아버지들이 도와주기로 한 것이었고 그 보답으로 쫑파티 겸 산타클로스는 둘을 아주 물 좋은 온천에 데려가 주기도 하면서 찐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참고로 아버지들의 능력은 캐런군을 넘어 은하 전체에서도 유명한 수준이지만 산타클로스의 설명까지 덧붙여보자면 단 셋이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지구 곳곳을 매우 빠르게 돌아 약 20억 명에 달하는 퍼렁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진 수준이야. 아버지들은 캐런군 내에서도 전설적인 존재로 칭해지고 있으니 그렇다 치고 산타클로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바로 지구에서 산타를 믿는 평화와 신뢰의 순수 동시 매너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규격 외의 힘을 가진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다른 날에 어떤 일을 하고 지낼까?
아이들에게 전해줄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쏟는 것은 산타클로스 힘의 원천인 순수 동심 에너지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해. 산타클로스가 이 힘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대체 동심 에너지와 우주의 평화 간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러는 걸까? 동심 에너지가 소멸되면 우주의 평화는 끝난다. 지구의 12월, 날씨도 추워지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 달이지. 같은 시각 행성 단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앙골족들은 한 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 바로 검은 별이라고도 불리던 크람푸스 별? 그곳에서 살아가는 크람푸스인들은 지구의 크리스마스를 빼앗아 힘을 얻으려 했던 나쁜 마음을 가진 종족들로 그들은 과거 거대한 파괴 활동을 일으키려 했다가 우주신 사조약에 의해 단죄당하며 모든 것을 잃고 말았지. 그렇게 그들은 멸족당했다고 알려져 있긴 하나 사실 소수의 크람푸스인들이 숨어 생존해 있었고 현재는 나쁜 짓을 저지를 만한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에 조용히 살아가는 중이었어. 이를 알고 있던 앙골족도 그들은 현재 조금의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신경 쓰고 있지 않던 거야. 그러나 퍼렁별 사람들이 스마트폰 등 새로운 병기들을 개발하면서 평균적인 정보력과 전달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산타를 믿지 않는 아이들 또한 생겨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동심 에너지를 점점 잃어간 산타 역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캐로로 아버지와 기로로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그를 도와주고 있던 것이었지. 아까 말했던 산타의 일 중 동심 에너지를 관리하는 일의 일부가 이 크람푸스인들을 견제하는 일이기도 해. 이 틈을 노려 크람푸스인들은 크리스마스 에너지를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힘을 되찾기 시작했어. 지구에서 크리스마스를 믿는 아이들의 마음이 전부 사라지고 산타클로스의 존재 또한 잊혀진다면 그들은 온 우주를 집어삼킬 힘까지 각성할 수 있다고 하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들이 낸 의견은 바로 돌격작전? 조금이더라도 힘을 되찾은 크람푸스인들은 매우 강력하기에 산타클로스는 이를 극구 말렸으나 아버지들은 웃으며 검은별로 향했어. 순식간에 검은별에 도착한 아버지들. 캐로로 아버지는 아내와의 통화를 마치며 웃음기 싹 빠진 얼굴로 크람푸스인들에게 말했어. 동심의 반대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네. 퍼렁별이 아이들이 동심을 잃었다고 해서 자네들이 산타클로스의 힘을 가질 자격은 없다는 말이지. 캐런군 안부? 그렇게 가루루는 아버지들이 검은별에 간 후 연락이 두절된 이야기를 마쳤어. 이어서 꺼내는 이야기로 가루루는 이에 대해 캐론별 정부에 대한 의심을 언급하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가루루는 쿠루루에게 캐런군에서 받은 전군 메시지가 대령에게서 온 게 확실한 건지 재확인을 요청했어. 그러나 쿠루루는 가루루가 논캐론으로 지정된 현재로서 당신을 함부로 신뢰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했지. 그러자 가루루는 자신이 지구로 먼저 달려온 이유가 캐로로와 기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도 쿠루루 자네를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하며 캐론군 안부를 언급했어. 그 말을 듣곤 눈빛이 달라진 쿠루루. 확인 결과 캐로로 소대에게 온 전군 메시지가 안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고 더군다나 캐론군에서 온 가루루 논캐론 지정 소식마저 안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어. 가루루는 캐론군에서 있던 일을 떠올리며 대령의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모습과 전군 메시지를 받으며 당황하던 모습 그리고 함대 내 몇 캐론군이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까지 거칠게 달려들던 모습들에 대한 이유를 전부 이해했지. 그런데 조루루 병장, 어떻게 너는 가루루 중위와 함께 오게 된 거야? 쿠키, 가루루 대 조루루, 소대 내 균열. 가루루가 제3본부 함대에서 한바탕한 후 캐론군을 나선 시점 가루루는 지구로 향했고 지구 대기권쯤까지 도착하자 한 남자가 가루루를 막아섰어. 그는 바로 전설적인 어쌔신으로 평가받는 도로로와 동급의 전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조루루 병장. 사실 조루루는 가루루조차 무시할 수 없는 전투력의 소유자로 조루루가 지금까지 가루루의 밑에서 명령을 들으며 활동하던 것은 그보다 약해서가 아닌 그저 오직 존경심 때문이었다고 하지. 조루루는 본인이 존경하던 가루루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마음대로 캐론군을 나서고 조루루의 유일한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소대원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태였어. 그렇게 조루루는 가루루와 결전을 벌이려는데 가루루가 내뱉은 한마디. 조루루는 가루루가 진지하게 임해왔던 수많은 전투들도 바로 옆에서 지켜봐왔고 그의 강함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해왔어. 그럼에도 이 정도까지 압도적인 오라를 내뿜는 가루루는 처음 본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투 의지까지 잃고 말았지. 그리고 조루루는 가루루를 은근슬쩍 따라가기 시작했어. 자신이 믿는 남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결심한 거지. 그리고 그때 또다시 발동한 캐로로 소대 레벨 4 경계태세. 아니 그 이상의 레벨 4단급의 군대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퍼렁별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였어.
쿠루루가 확인하길 하나는 해체됐다고 알려진 캐론군 헌병단 캐론스타즈 기동우주 순회위성, 나머지 하나는 우주 신사 조약까지 무시한다고 알려진 캐론군 안부 직속 살상군단 논캐론 처단부대? 지난 이야기? 지구의 크리스마스를 없애지 못한다면 전 은하가 파멸에 빠질 것이라는 캐론군의 전군 메시지, 그리고 함께 보낸 최종 병기 키루루, 이어서 캐론군 제3본부 함대에서 일어난 한 군인의 반란, 대령과의 거대한 전투 후 특수병기 창고 약탈? 그 남자는 바로 가루루 중위, 캐론군 탈주와 동시에 논캐론 트리플 제로 지정. 바로 지구로 향한 가루루는 키루루를 소멸시킨 후 논캐론들과 대치.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들의 전사 소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캐론군 안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 또다시 발동한 레벨 4 경계태세, 아니 그 이상의 레벨? 조약 이전에 파괴력을 지닌 4단급의 군대들이 퍼렁별로 오고 있다. 캐로로 DB판 필름 블랙 에피소드 3 논캐론 처단부대, 그리고 캐론군 헌병단 진격입니다. 대령이 받은 전군 메시지? 시점은 다시 가루루가 캐론군을 떠난 직후 대령이 전군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서, 대체 대령에게 전군 메시지로 아버지들의 소식을 알린 것은 누굴까? 일단 가루루와 쿠루루의 추측대로 제3본부 함대는 안부의 멤버들에게 거의 점령당해 있는 상태였어. 추가 조사 결과 제3본부 함대의 지휘관인 대령을 제외한 윗선의 고위급 장교들은 물론이고 그 밑에 병사들까지 대부분이 안부 소속이었다고 하지. 가루루는 제3본부 함대에서 거대한 소동은커녕 전투를 일으킬 생각도 없었다고 하나, 이미 안부 소속이었던 자들이 가루루에게 먼저 달려들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라고 해. 그리고 캐로로 아버지가 검은별에 도착한 시점, 아내인 캐로로 어머니와 연락을 나눴고 그녀는 평소와 다른 남편의 분위기를 느끼며 심각한 상황임을 눈치챘지. 그렇게 캐로로 어머니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 그 친구는 바로 캐론군 전군 전 대원수이자 그랜드스타 전 최고사령관 오바바. 캐로로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오바바는 즉시 그랜드스타에 연락했으나 일부러 연락을 슬쩍슬쩍 피하는 듯하고 현 대원수에게 직접 연결 또한 되지 않았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오바바는 자신이 가장 믿던 부하인 대령에게 직접 전군 메시지를 보냈고, 대령 역시 모든 상황을 알게 되면서 가루루와의 전투를 멈춘 것이었지. 최악의 상황, 캐로로 소대의 최후? 다시 시점은 지구로 돌아가서 현 캐로로 소대 지하기지에 모여있는 캐로로 소대원 5과 논캐론 3까지 있다지만 상대는 두 그룹으로 나뉜 거대한 군대. 하나는 과거 너무나 폭력적인 파괴 행위를 일삼아 우주신사조약에 의해 해체되었다고 알려진 캐론군 헌병단과 논캐론 처단을 위해 탄생한 부대라고 알려진 살상군단. 논캐론은 캐론군마저 통제할 수 없기에 지정되는 것인데, 그 논캐론을 처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대가 바로 이들이야. 그것의 일부도 아닌 전군이 단체로 출동했다니 답이 없지. 더군다나 이 두 군대는 현재 캐론군 중앙본부까지 점령한 것으로 보이는 안부가 직접 명령하여 보낸 것. 기적적으로 그들의 포위망을 벗어난다 해도 안부는 분명 끝까지 캐로로 일행을 쫓을 거야. 사실상 포기 상태로 최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한 명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 기로로는 우주 신사 조약 때문에 저 군대가 전부 퍼렁별 대기권 내로 진입하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 그러자 앙골 모아는 현재 크람푸스인들의 소식 때문에 행성 단죄자들도 떠들썩한 상태로 이 사태를 막기 위한 전투라면 어느 정도 파괴가 허용된다는 공지가 방금 올라왔다고 알렸어. 가루루는 이 말에 동의하며 그들은 원래부터 신사 조약 같은 걸 신경 쓰는 놈들이 아니라고 했지. 어떻게 보면 현 최강 전력인 나무무와 지라라. 그러나 이들은 조용히 살고 싶어서 지구에 온 것이니 이런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며 빠지기까지 했어. 이렇게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캐로로가 외친 한마디. 그럼 이렇게 가만히 최후를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가루루 중위 님. 그때 허렁별 전역을 감싸는 사악한 기운? 전 X1 대 현 X1 살상군단과 헌병단,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지구에 도착한 것은 누구였을까? 허렁별 전체를 감싼 사악한 기운의 정체는 바로 어쌔신 존. 이렇게 행성 하나를 통째로 삼킬 정도의 규모는 최정상 어쌔신의 어쌔신 슈퍼매직 그 이상의 클래스라고 해. 당연히 전설적인 어쌔신으로 통하는 지라라와 나무무는 이를 절대 무시할 수 없었지. 또한 현역 어쌔신 도로로와 조루루 역시 상대가 어쌔신임을 파악한 후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강자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지만 겁먹지 않고 전투를 준비했어. 이 모든 상황은 한시가 급한 캐로로 일행에게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쌔신이 아니라면 어쌔신 존을 파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야.
파워와 스피드보다도 스텔스 능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어쌔신들의 싸움을 가장 유리하게 만드는 공간 능력으로 이를 파괴하는 것은 어쌔신 무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지. 더군다나 이곳에서 탈출한다 해도 밖에는 이미 헌병단과 나머지 살상군단이 도착해 있을 거야.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그의 정체는 바로 캐런군 안부 살상군단 소속의 어쌔신, 현 캐런군 중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자라고 알려진 크리리. 그의 엄청난 스피드는 기척과 존재감 자체를 제로에 가깝도록 지워버리는 수준으로 순식간에 도로로와 조루루를 압도했어. 이어서 등장한 또 다른 어쌔신 체로로. 그는 과거 도로로가 제로로였던 시절 이등병이었던 제로로와 조루루를 아끼던 간부로 그들이 친형처럼 따르던 자였지. 또한 체로로는 안티베리어 능력의 최정점, 그리고 어쌔신 슈퍼매직 꼭두각 시술의 최정점에 선 자로도 유명한데, 그 수준은 지라라조차 흉내내기도 힘든 클라스라고 해. 그렇게 둘의 콤비는 순식간에 도로로와 조루루를 제압한 후 술법으로 묶어버렸고, 둘은 꼭두각 시술에 조종당하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대선배급 어쌔신 지라라와 나무무는 뭐하고 있지? 이번 전쟁에서 빠지겠다고 말했던 이들이었으나 후배들의 건방진 선전포고가 거슬려 이 어쌔신 존의 우두머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어. 여전히 조종당하며 전투 중인 도로로와 조루루, 캐로로가 그만하라고 외쳐도 통하지 않던 둘의 싸움은 마침내 무승부로 끝. 난 줄 알았지? 누구보다 서로를 미워하던 조루루와 도루루였지만 사실 이들은 목숨 걸린 수많은 훈련을 거쳐온 어쌔신 동기로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라고도 할 수 있었어. 그렇게 둘은 눈빛만으로 합을 맞춰 자폭으로 전투를 무승부로 끝낸 것이었고, 그와 함께 꼭두각 시술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 그러나 상대는 최정상의 안티베리어 능력자, 중상을 입은 이 둘이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손쉽게 위치를 들킨 후 도로로에게 제압당했어. 바로 그 상대가 도로로와 조루루만이 아닌 캐론스타급 전투력의 캐로로와 가루루 플러스 최정상 안티베리어 파괴법을 가진 쿠루루였기 때문이지. 그리고 마침내 깨진 어쌔신 존, 아마도 지라라와 나무무가 결계를 파괴하는 데에 성공한 듯하지? 이제 남은 상대는 어쌔신 존 밖에 수많은 군대. 긴장하기 시작하는 일행들, 밖엔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기다리고 있을까? 쿠키, 어쌔신 존은 어떻게 파괴된 거야? 먼저 도로로 대 체로로. 과거 이등병 시절의 도로로에게 무서운 선배이자 친형 같은 존재였던 체로로. 체로로는 도로로에게 제로로 모든 면에서 크게 성장했구나, 그리고 동료까지 라고 말하며 미소를 보였어. 그리고 어쌔신 존의 우두머리를 찾아다니던 지라라와 나무무, 얼마 안 가서 힘들게 찾아낼 것도 없이 지라라 앞에 그 장본인이 나타났어. 그는 바로 과거 지라라가 흡혈부대 엑스원에 있던 시절부터 지라라의 친구였으며 동시에 영원한 라이벌로 불리던 자, 또한 지금은 현 어쌔신 흡혈부대 엑스원의 지휘관을 맡고 있다고 하지. 그는 지라라에게 무슨 일인지 대화를 걸어왔고, 짧으면서도 긴 둘만의 대화를 마친 후 스스로 어쌔신 존을 파괴했다고 해. 그렇다면 최정점의 스피드 어쌔신이라던 크리리는 자신의 스피드에 심취하며 계속 날아다녔어. 어쌔신 존 내에서의 모든 전투가 끝나고 어쌔신 존이 깨진 줄도 모르고 말이지. 뒤늦게 이를 알아챈 크리리는 좌절에 빠졌고, 그 마음을 아는 조루루가 옆에서 말을 걸어주었어. 어쨌든 이렇게 최강의 어쌔신 3인방도 캐로로 팀에 합류? 어쨌든 지라라와 도로로 그리고 기타 한 명의 대활약으로 어쌔신 존에서 탈출하는 데에도 성공했고, 이젠 존 밖의 적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살상군단의 나머지 군대와 헌병단의 병력에선 또 얼마나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 적이나 군대는커녕 밖엔 아무것도 없이 고요할 뿐이었어. 캐로로 DB판 필름 블랙 에피소드 4, 캐로로 최후의 크리스마스 워즈입니다. 지원 사단 등장?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구로 향하고 있다던 적들이 시간상 지금쯤이면 도착하고도 남아야 하는데, 시점은 다시 가루루가 제3본부 함대에서 소동을 일으킨 후 떠났을 때로 돌아가서 대령은 오바바의 전군 메시지를 받고선 군을 떠난 가루루에게 지원 부대를 붙여주려 했지. 대령과 오바바는 캐론군의 대부분이 안부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급이나 되는 군대를 탈주군 가루루에게 지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가루루에게 지원된 사단은 바로 캐론군 전 총사령관 오바바의 딸인 스라라 사단장이 이끄는 군대. 스라라는 귀찮다곤 했으나 대령 그리고 어머니인 오바바의 명령에 바로 전장으로 향했지. 참고로 스라라는 가루루가 캐론군에 입대하고 처음 소대장직을 맡은 당시 소대의 막내로 있기도 했던 인물이야. 당시에 스라라는 캐로로 소대로 치면 타마마이 등 비형 같은 포지션으로 소대의 막내였음에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해왔지. 어린 기로로는 우수한 캐론군인 형과 그의 소대원들을 동경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였던 스라라를 볼 땐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다고 해.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구 근처까지 온 살상군단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오바바의 딸 스라라의 부대. 스라라는 퍼렁별 내의 가루루에게 화상으로 연결하곤 이제야 연결되네 라고 투덜대며 말했어. 가루루에게 오랜만이라는 인사와 함께 본인이 바로 대령이 보낸 지원군임을 알리곤 본인이 퍼렁별을 방어하고 있다는 생색을 낸 후에 기로로를 보고 어릴 땐 귀여웠는데 지금은 아저씨 다 됐네 라는 말까지 해댔지. 그때 큰 폭발음과 함께 지직거리기 시작한 스라라의 화면. 스라라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쳐다보면서 화면 연결은 끊기고 말았어. 캐런군 대전쟁. 퍼렁별 내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심했지만 그것도 잠시. 스라라 사단장이 알 수 없는 습격을 받으며 연결이 끊기자 캐로로 일행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새로운 적들이 퍼렁별 대기권을 진입하며 등장했어. 나타난 살상군단의 몇몇은 캐로로 등과 안면이 있던 사이도 있었으며 유능하다고 이름이 알려진 몇몇 장교들 또한 눈에 띄었지. 그러나 그 강자들마저 잊혀지게 할 강력한 포스를 내뿜는 한 특이한 형태의 캐론인 바로 과거 무차별적인 파괴 행위로 현재는 사라졌다고 알려진 헌병단의 단장 블로로였어. 그는 왜인지 신캐로로와 비슷한 외형을 가졌는데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대고 있었지. 하마마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사방에 날리며 캐로로와 기로로 형제에게 빨리 퍼렁별을 떠나 검은별로 향하라고 외쳤어. 그때 부상을 입은 채 나타난 가루루 소대원들. 가루루는 그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최대한 멀리서 중요한 정보 전달만 해줄 것을 부탁했었지만 존경하는 대장을 직접적으로 돕고 싶었던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 그들은 퍼렁별 대기권 밖에서 스라라 사단장을 습격한 존재를 막으려 감시했지만 그가 퍼렁별 내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일단 직접 가루루를 도우러 왔다고 하지. 지구로 들어선 살상군단의 병력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아군들이 모이면서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 와중에도 신경 쓰이는 것은 단 한 명, 엄청난 기운을 내뿜고 있는 초면의 존재, 바로 단장 블로로. 어느 정도 부상을 회복한 신캐로로는 다시 참전하여 가장 강해 보이는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고 블로로는 너 같은 꼬맹이를 찾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어. 다시 또 달려드는 신캐로로에게 강력한 공격을 날리는 블로로. 그 공격을 막아서며 신캐로로를 지켜낸 누군가? 그는 바로 블랙스타. 블로로가 찾던 인물 역시 블랙스타였고 블랙스타 역시 블로로를 아는 듯 입을 열었어. 현대에 활동하는 캐런군 헌병단의 명칭은 블랙스타즈, 그리고 과거에 활동했던 캐런군 헌병단의 명칭은 캐런스타즈. 얼마 전 퍼렁별에 블랙스타즈가 나타났었지만 거슬리게 하지 않아서 냅뒀다고 하며 근데 강한 너희들의 명칭이 캐런스타즈인 건 거슬린다고 말하는 블랙스타. 블로로와 블랙스타가 맞붙으며 하늘의 길이 열렸고 모두들 캐로로에게 빨리 가라고 외쳤어. 그렇게 모두의 엄호를 받으며 퍼렁별을 떠나는 캐로로와 기로로 형제. 가루루는 캐로로와 기로로에게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지금 퍼렁별 밖엔 지금까지 상대한 그 어떠한 적보다도 강한 상상도 못할 존재가 기다리고 있을 것 이라며 스라라 사단장을 공격한 존재를 떠올렸지. 대원수와의 전투. 드디어 퍼렁별 밖으로 나서는 데에 성공한 캐로로와 기로로 형제. 대기권으로 나서자마자 스라라 사단장을 공격한 존재와 마주치고 마는데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바로 현 캐런군 그랜드스타 최고사령관 대원수. 아니, 대원수가 어째서 단독으로 이곳에? 어째서 이들을 막는 거야? 인사도 없이 논캐런 트리플 제로를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대원수. 캐로로는 아무래도 이번엔 자신이 상대해야 할 것 같다며 가루루와 기로로에게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하는데 기로로는 무슨 소리냐고 외치지만 가루루는 캐로로의 말을 이해하며 기로로의 팔을 붙잡았어. 그렇게 대원수를 홀로 상대하게 된 캐로로. 시작부터 워리어 모드를 발동하며 최전력의 전투를 준비하지만 즉시 워리어 모드를 강제로 해제해버린 후 캐로로를 붙잡은 대원수. 이 상황을 본 기로로는 아버지는 형이 구해줘 라고 외치며 캐로로를 구하러 대원수에게 달려들고 가루루 역시 한숨을 쉬더니 기로로를 따라 함께 달려들었어. 달려드는 기로로 형제를 보며 눈빛이 달라진 대원수는 논캐런 트리플 제로인 가루루에게 엄청난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때 급하게 나타나며 대원수의 공격을 막아서는 한 남자. 그는 바로 제3본부 함대의 사령관이 대령. 대령은 가루루에게 왜 연락을 안 받냐 며 나무란 후 현재 눈앞에 있는 대원수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 저분은 우리가 아는 그랜드스타의 최고사령관인 대원수님과는 다른 존재. 논캐런 트리플 제로 넘버링에 대한 살상 본능만 갖고 있는 클론. 그러나 가루루 중위에게 부여된 트리플 제로라는 넘버링은 임시 코드. 그것 또한 안부에 의해 조작된 것. 대원수 클론의 부활을 위해 안부가 조작한 것이겠지 라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대령은 캐로로의 캐론스타를 이용하여 캐론군에게 퍼진 가루루의 논캐론 지정 사실을 지웠고 그와 동시에 대원수의 클론 또한 소멸되었어.
이젠 검은 별을 향해서 대령 덕분에 대위기 상황을 모면한 캐로로와 기로로 형제. 대령은 스라라사 단장을 구조한 후 퍼렁별 쪽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캐로로 일행은 아버지들에게 향했어. 그렇게 검은 별에 도착. 그곳의 적들은 이미 전부 쓰러져 있는 상태였지. 아버지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인가? 그때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아버지까지 발견했고, 급하게 다들 아버지들을 부축하자 의식을 찾은 아버지는 캐로로에게 말했어. 기로로는 캐로로에게 그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진 알고 있겠지 라고 물었고, 캐로로는 결심한 듯 힘을 받아들였어. 이어서 가루루 또한 자신이 캐런군에서 훔쳐온 마지막 특수병기 캐런군 지정특 S급 위험물 12호 화이트 슬라임을 넘겨주며, 이것으로 크람푸스를 집어삼키면 그의 힘을 퍼렁별에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 그리고 캐로로는 캐런볼을 사용하여 퍼렁별의 외계인 마을 사이드 1부터 6까지, 그리고 퍼렁별 곳곳에 숨어 사는 모든 외계인들에게 전파를 보냈어. 그리고 캐로로는 빠르게 혼자서 다시 지구로 향했지. 현 지구의 상황은? 대령은 퍼렁별에 들어서자마자 안부의 수장격인 대원수 클론이 소멸된 사실을 알리며 모든 안부군들을 철수시켰어. 캐런군과는 별개의 조직인 헌병단 캐론스타즈의 단장 블로로와 블랙스타의 전투는 어떻게 되었지? 블랙스타는 블로로에게 이기지 못했어. 신캐로로 또한 블로로에게 계속해서 덤볐지만 상대가 되지 못했지. 어떻게든 캐로로 소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신캐로로. 결국 신캐로로는 블랙스타와 융합했던 때를 떠올리곤 쓰러진 블랙스타를 잡아 흡수하여 규격 외의 힘을 보이며 블로로를 쓰러뜨렸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힘을 사용한 신캐로로는 전투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쓰러진 상태라고 하지. 그렇게 한숨 돌리려나 하는 순간 지구에 도착한 크람푸스. 힘을 얻은 크람푸스의 위험은 등장만으로도 모두의 전투 의지를 잃게 했고, 이미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그들이 상대하기엔 차마 엄두도 낼 수 없는 수준이었어. 모든 힘을 짜내며 최전력의 아마겟돈으로 크람푸스에게 달려든 앙골모아. 크람푸스는 검은 보따리에서 앙골스톤을 꺼내며 간단하게 모아를 제압했어. 이어서 캐로로의 부탁 전파를 듣고 나타난 캐로로의 친구 우주탐정 556. 556은 맨주먹으로 크람푸스에게 달려들었고 가볍게 튕겨나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들었지. 그리고 또 이어서 나타난 아리사, 서정 크로스와 네브라. 네브라는 크람푸스를 알아보듯 고대의 수십억 암흑성운인들의 염원이 모여 탄생한 생명체의 본체였나 라며 달려들었으나 네브라 역시 크람푸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되려 크람푸스에게 먹혀버릴 위기에 처했어. 그때 아리사를 구해내며 나타난 우리의 캐로로 중사. 크람푸스 대 산타 캐로로? 검은 산타와 악마를 떠오르게 하는 크람푸스,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캐로로. 둘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곧 엄청난 전투를 일으켰어. 크람푸스의 검은 기운은 캐로로의 기운을 압도하는 수준이었고, 크람푸스의 검은 보따리 역시 캐로로의 하얀 슬라임보다 다양한 병기를 꺼내오는 등 캐로로가 밀리는 모습이었지. 진심으로 캐로로를 산타클로스라고 믿으며 응원하는 타마마 이등병. 그러자 캐로로의 산타 모자가 빛나며 미세하게 강해지고 있는 힘을 느꼈어. 쿠루루와 나무무는 이를 보며 뭔가 눈치챈 듯 허렁별에 걸려있던 행성 마취를 푼 후 산타를 믿는 순수 동심 에너지를 끌어모았지. 지구의 모든 아이들은 창문을 열어 하늘을 보았고 전부 산타 캐로로를 응원했어. 그렇게 순수 동심 에너지를 전부 받아들인 캐로로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고, 크람푸스를 무찌른 후 하얀 슬라임으로 그의 힘을 모두 흡수하는 데까지 성공했지. 지구에 걸려있던 크리스마스 봉인마저 깨져버리며 그것이 눈처럼 내리기도 했어. 캐로로가 퍼렁별의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선물한 것이지. 고생했어, 캐로로. 하지만 산타의 힘을 이어받았으니 앞으로 퍼렁별의 크리스마스는 캐로로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알지? 캐로로 소대는 귀찮은 임무가 추가된 것에 한숨을 쉬지만 그래도 다시 웃어 보이며 우리가 침략한 별이니까 라고 말했어. 모든 사태가 끝나고 캐런군 중앙본부엔 푸르르 등 엘리트 간호장교들이 전부 모여 부상자들의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해. 쿠데타를 도모한 몇몇의 고위급 장교들과 안부 소속으로 밝혀진 몇 캐런군 인원들은 체포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캐로로 아버지와 기로로 아버지도 잘 치료 중이라 하시고 산타클로스 역시 건강이 회복되는 중이라고 해. 어찌됐든 이제 퍼렁별의 산타 할아버지 역할은 캐로로가 맡기로 했지만 말이야. 이제 모든 일도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지구를 떠나 돌아가려는 가루루 중이. 그때 신캐로로가 급히 따라 나오며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감사를 전했지. 이어서 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가루루를 매우 놀라게 했어.
캐로로 필름 블랙의 내용은 여기까지야. 그럼 시청해줘서 고마워. 사랑해.